책 한 권을 통해 나 자신과 대화 나누는 시간. 나를 만나는 문장들, 희소코치입니다. 오늘은 이 문장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럼에도 용기를 내 나를 거절해 준 사람이 있었기에 나는 평생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 내 삶이 예상대로만 흘러갔다면, 순풍에 돛을 단 듯 순탄했다면, 나는 아마도 한 번의 좌절로도 쉽게 무너지는 나약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네, 여러분들 이번 한 주는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배는 순풍에 순탄하게 가고 있나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바람으로 조금 휘청대고 있나요?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나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맞이하고 있나요? 11월의 책 웨인 다이어의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를 어느덧 2주차 같이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질문, 죽음을 전위에 놓았을 때 어떤 내 마음이 들리나요? 오늘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를 드렸었는데요. 어떠세요? 죽음을 내 삶의 가장 앞에 두었을 때 무엇이 알아차려지던가요? 무엇이 보이던가요? 무엇이 들리던가요? 한 보름 가까이 지금 채팅창에서 우리들은 죽음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려 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죽음 앞에서 내가 채우지 못했던 혹은 채우고 싶었던 열망을 마주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세 번째 적고 있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이란 문구는 매일 우리 자신의 내면, 우리 안에 어떤 욕구,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체크할 수 있는 문구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이라는 문구 앞에서 어떤 자신의 무언가를 발견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2주차 때 읽었던 글 중에 저에게 인상 깊었던 문구 몇 가지 나눠드리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2주차 범위에 있는 4개의 글을 골라왔는데요. 하나씩 같이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눠드릴 문구는요. 92쪽에 있는 글입니다. 제목은 언제나 추락이 먼저다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살면서 내가 이룬 모든 진전에는 그에 앞서 항상 추락이 있었다. 비단 나뿐 아니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중요한 변화 이전에 추락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거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종의 법칙이었다. 추락은 당황스러운 사건임에는 분명하다. 알코올 중독, 우울증, 심각한 사고와 부상, 사업 실패, 파산,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 등등은 우리 삶에서 언제든 일어나는 추락이다. 추락이 발생하면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가져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추락은 한 걸음 더 나가는 진전의 전조이니까 말이다. 바닥에 이른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감사하라. 놀랄 준비를 해야 한다. 추락이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찾아오듯 비약적인 성장의 순간 또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 우리가 할 일은
예상치 못한 성장이라는 손님을 맞이할 준비다. 준비된 학생이 되면 실제로 스승이 나타난다. 내가 만난 모든 인생 현자들의 조언을 종합해보면 추락이 성장보다 먼저 이루어지고 그 결과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이기적인 삶에서 목적 있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변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생긴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추락 중이신가요? 아니면 추락하여 땅에 도착했나요? 아니면 추락을 겪고 땅에서 다음 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나요?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2022년도 가을에 핀드원에 갔을 때 자기변형 게임 FT 과정을 2주 동안 마치고 난 후에 그 후기, 소감을 그리는 편지, 그림이 바로 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저를 그렸었습니다. 예전에 대학원에서 칼륨 심리학을 배울 때도 마주했던 우화이기도 해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뭐 버전은 다양하지만 절벽에서 떨어진 순간 내 등에 날개가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러니까 절벽에 떨어지기 전에는 내 등에 날개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없었는데 절벽에서 떨어져 공중에 몸이 내던져진 순간 내 등 뒤에 날개가 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런 버전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절벽인 줄 알고 한 걸음도 못 내딛고 있었는데 그 절벽에서 용기를 내어 뛰어내린 순간 사실 그 절벽과 절벽 사이에는 투명한 다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투명한 다리를 걸어서 그 다음 절벽까지 걸어서 이동한 이야기 등 다양한 우화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다양한 우화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절벽에서 뛰어 내리거나, 물론 자발적으로, 혹은 얼결에 내 자발적인 의지는 아닌데 절벽에서 뛰어내려진 상황에서는 최소한 완전 다른 삶의 장면으로 이미 초대되어졌다라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 92쪽에 언제나 추락이 먼저다 라는 표현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한번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의 삶을 또 지나가고 있는지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그럼 그 다음 문구를 읽어드릴게요. 이번 문구는요, 네, 104쪽에 있는 글입니다. 104쪽에 있는 글이고요. 제목은 왜 지금은 못하는가? 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내 스승인 인도의 현자 니사르가 닷다 마하라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것이다. 사랑은 내가 전부임을 아는 것이다. 깊은 삶은 언제나 이 둘 사이에서 움직인다. 그는 또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하다고 강조하셨다. 비판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관찰하는 삶. 수십 년간 한 곳에 고요히 붙들려 새들을 관찰하는 조류학자들처럼 평화로운 풍경을 가진 삶. 역설적으로 말하며 우리는 이런 평화와 고요를 얻기 위해 그토록 시끄러운 세상에서 노력과 변화를 외치고 성공을 꿈꾸며 살고 있다. 우리는 흔히 말한다.
아이들 커서 독립하고 나이가 들면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 살고 싶습니다. 왜 지금은 조용히 살지 못하는가? 왜 그렇게 아등바등 악다구니 치면서 살고 나서야 조용한 삶을 찾으려고 하는가? 그토록 갈구했던 성공과 행복은 결국 평화와 고요를 찾는 일 아닌가? 그걸 왜 노년에 얻으려고 하는가? 전략과 판단, 협상, 거래, 함정, 기만, 술수의 세계가 아니라 지혜와 사랑 사이에서 움직이는 세계에 최대한 머물러 보라. 그토록 찾던 것이 당신의 발밑에 도착해 있을 것이다. 네, 이거 참, 읽었을 때 저도 이렇게 쿵 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왜 지금은 못하는가라는 표현이 엄청 와닿더라고요. 어떤 삶을 원하시나요? 뭐, 평안하고 싶다, 고요하고 싶다, 뭐, 여유롭고 싶다, 무엇이든 언제 그걸 할 수 있는 걸까요? 왜 지금은 어려운 걸까요? 여기에서는 비난하는 느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난 좀 조용하고 싶어, 고요하게 살고 싶어라고 하면 나의 일상 속에 지금 바로 고요를 만드는 적어도 5분에서 10분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노력하자는 거죠. 현대인은 정말 쉽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먼저 뒤에 두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자신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자신을 뒤에 둬요. 얼마 전부터 발행해드리기 시작한 토요일 아침에 나를 만나요. 이 토요일 오전에 왜 나를 만나고 자고 하는 걸까요? 제가 뭐 채팅방에도 남겨드렸지만, 나 자신을 만나는 일, 나를 마주하는 일만큼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없을 텐데요. 우린 너무 우리 자신을 쉽게 뒤로 둬요. 제가 몇 년째 하고 있는 활동 중 하나가 이제 저는 구글 캘린더를 쓰고 있는데요. 이 캘린더에 나 자신과의 약속을 넣어둬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과 뭐 몇 날 며칠 몇 시에 만나자 이렇게 적어두듯이 만남 홍성향, 미팅 홍성향 이렇게 적어두고 그 시간을 확보하고 정말 저 자신을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그 방식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꽃을 사러 간다거나 산책을 하러 간다거나 대부분은 카페에 가서 글을 씁니다. 제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글로써 나 자신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매우 의식적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앞에 두어야 해요. 오늘 읽은 구절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요. 정말 소중한 것을 앞에 두는 의식적인 노력. 왜 지금은 못하는가를 한번 가슴에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라고 하면서 뒤에 미루고 있는 것들 중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이 있을지도요. 무엇을 지금으로 가져와야 할까요? 네, 그 다음 또 세 번째 읽어드릴까요? 세 번째 글은요, 그냥 피어나는 꽃들을 보라인데요. 페이지는 128쪽에서 129쪽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젊은 시절 나는 경쟁에서 이긴 다음에야 비로소 평화로운 인간관계가 성립되는 줄 알았다. 내가 늘 상대보다 우위에 있어야만 전쟁과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가 분명해졌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나에게 굴복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나보다 훨씬 더 크고 분명한 성취를 얻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 당신은 아마 기절초풍할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나보다 힘이 세고 탁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 많은 이가 한 번의 시련에 나가 떨어지기 일쑤였다. 그래서 나는 깨달았다. 인간과 인간은 그냥 파트너십을 맺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경쟁이란 단어는 그냥 내 불안과 질투 같은 못난 감정이 만들어낸 판타지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저 파트너일 뿐이다. 서로 돕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동행일 뿐이다. 누구도 소홀히 대하지 마라. 누구도 우러러 보지 마라. 안절부절 못할 필요도 없다. 그냥 담담하게 상대를 바라보라. 그냥 존재하게 두어라. 그냥 존재하는 관계 위에 피어나는 꽃들을 음미하라. 제가 이 글을 선택한 이유는 정말 많은 현대인들이 불안, 두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는데요. 그 기저의 깊은 곳에는 비교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SNS라는 것이 굉장히 시대적으로 흘러나가면서, 물론 좋은 점도 많아요.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굳이 알 필요 없는 다른 사람들의 삶의 단면들을 보면서, 제 말 그대로 단면이죠. 전체도 아니에요. 비교를 쉽게 하게 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비교를 하게 됐을 때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월함을 느끼기보다는 좌절감을 느끼고 더 낮은 나 자신을 경험합니다. 그 마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불러줘요.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은 나를 자책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어서 지금 이 순간이라는 너무 소중한 시간을 아픔으로 채우게 합니다. 얼마 전에 운전하면서 들었던 팟캐스트에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을 좋은 자연 풍광처럼 여기래요. 그러니까 되게 멋지고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저런 멋진 사람이 내 곁에 있으니 참 경치 좋군. 이렇게 하고 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느라 내 삶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풍경이 되어주는 그냥 그 사람을 풍광으로 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하고 어떻게 이어지냐면 우리가 길을 걷다가 너무 아름다운 장미꽃을 바라보면서 나와 비교하지 않고 너무 울창하고 멋진 소나무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나를 고통에 넣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연물을 보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을 자연 풍광처럼 두라는 문구였는데요. 비교감으로 좌절하던 저에게 되게 큰 힘이 되었어요. 외인식 표현으로 치면 파트너, 이 지구라는 별을 같이 여행하는 그냥 여행 동료로 파트너로 두는, 그래서 그들을 그저 존재하게 둘 수 있는 시선, 그리고 나라는 사람 역시 한 존재로 둘 수 있는 시선에 대해서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럼 마지막 글을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글은 지금 여기에 생각 떨어뜨리기입니다. 160쪽에 있습니다. 낙담하고 의기소침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보라.
내 삶의 가장 값진 보물인 지금 이 순간을 이렇게 사용하고 싶은가?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다. 동시에 너무 많은 생각들 중 대부분이 일어난 과거 또는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한 후회나 걱정, 불안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문장은 몸뿐 아니라 생각 또한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하라는 의미와도 같다. 지금 이 순간은 당신의 존재적 근원이 주는 놀라운 선물이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를 채운다는 것은 존재적 근원이 준 소중한 선물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언제나 생각을 현재 위에 떨어뜨리는 연습을 하라. 네, 이게 오늘 마지막 읽어드린 글이에요. 낙담하고 의기소침할 때, 추락할 때, 내 뜻대로 삶이 안 될 때,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고통스러울 때, 그렇게 낙담하고 의기소침할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래요. 아니, 내 삶에서 가장 값진 보물인 지금 이 순간, 이 현재의 순간을 나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싶은 걸까? 뒤집으면 오늘의 질문이 됩니다. 네, 오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의 가장 값진 보물인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쓰고 싶으세요? 지금 이 순간, 현재라는 보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나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응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 또 관련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도 나눠드린 문장들이 여러분에게 작은 멈춤이 되길 바랍니다. 더 깊은 이야기는 뉴스레터 토요일 아침엔 나를 만나요에서 이어갈게요. 오늘도 여러분 자신과 대화 나누는 순간들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